오늘은 한 가지 흥미로운 상상을 해보며 시작해봅시다. 만약 당신이 자고 일어났더니 통장에 엄청난 돈이 들어와 있다면 어떨까요? 처음엔 너무 행복할 겁니다.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고 필요한 걸 사며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누리겠죠. 아침마다 눈을 뜨면 오늘은 뭘 살까 설레는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너무 쉽게 들어왔다면 더 이상 노력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을 배우거나 투자 계획을 세우는 대신 당장 즐거운 일에 쓰기 쉽죠. 사람의 마음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빈털터리가 된 사람들의 사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쉽게 얻은 부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왜 부자 나라는 결국 쇠퇴하는가? 경제순환의 법칙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16세기로 돌려봅시다. 스페인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신대륙에서 배를 가득 채운 금과 은이 들어왔죠. 그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항구에는 반짝이는 금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탐욕과 희열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국가의 금고는 가득 찼고 왕실은 유럽의 누구보다 부유하다고 자부했습니다. 스페인 왕실은 군사력 확대와 화려한 건축물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귀족들은 피단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값비싼 의복을 뽐냈습니다. 사치품을 수입하는 상인들은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는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국내 산업을 키우려는 의지는 사라졌습니다. 왜냐면 너무 쉽게 돈이 들어왔으니까요. 수공업자들은 값싼 외국산 제품에 밀려났습니다. 장인들은 문을 닫았고 기술은 점점 쇠퇴했습니다. 결국 스페인은 돈이 많아질수록 경쟁력을 잃어갔습니다. 물가는 치솟았고 금이 넘쳐나자 화폐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금화가 흔해 빠졌다고 비웃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국가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쉽게 들어온 부의 대가는 산업 기반의 붕괴였던 거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사 강의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탐욕이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20세기 중동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막 위에 작은 나라들이 석유를 발견한 순간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끝없는 모래밭이 곧 황금강산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유목민이 살던 곳에 하루아침에 초고층 빌딩이 들어섰습니다. 부유층의 궁전에는 대리석과 금이 장식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이 지어졌습니다. 세계 최고 높이의 건물을 세우는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돈이 산업 다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많은 나라가 석유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교육과 기술 투자보다는 단기적 소비와 권력 유지에 집중했습니다. 빈부격차는 심화되었고 젊은 세대의 일자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석유 가격이 하락하거나 국제 정세가 바뀌면 경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에도 많은 산유국은 위기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가 쉽게 들어온 만큼 그 대가도 컸습니다. 돈이 많았을 때 변화를 준비했어야 했지만 달콤함을 포기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에는 어떤 법칙이 숨어 있을까요? 경제학자들은 이걸 자원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자원이 풍부하면 오히려 경제 발전이 늦어지는 역설적인 현상입니다. 쉽게 번 돈이 경쟁을 약화시키고 혁신을 억제하기 때문이죠. 스페인의 금과 은, 중동의 석유 모두 같은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원의 저주는 국가를 나태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장 이익이 되지 않는 교육이나 기술 개발을 외면하고 수입품에 의존하게 했습니다. 국민의 역량이 성장할 기회를 스스로 버린 셈입니다. 결국 부를 지속시키는 힘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나라의 역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유한 나라가 모두 쇠퇴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와 독일 같은 나라는 자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기술력을 키우고 교육을 강화하며 부가가치를 높여야만 했습니다. 독일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뒤에도 기계, 화학, 자동차 산업을 키워냈습니다. 폐허 속에서도 연구소를 세우고 기술자들을 양성했습니다. 스위스는 작은 나라지만 세계 금융과 정밀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장인의 정밀함이 국가 경쟁력이 되었죠. 쉽게 얻을 수 있는 부가 없었기에 오히려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이 점이 스페인이나 일부 산유국과 달랐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이들에게 경쟁력을 만들어주는 자극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례는 일본입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도시는 불타고 공장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19만 5060년대 고도성장은 교육과 기술혁신, 저축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일본 제품의 품질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 버블 경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끝없이 오를 거라는 착각이 팽배했습니다. 은행은 돈을 쉽게 빌려줬고 사람들은 빚으로 투자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마치 미래가 보장된 부처럼 여겨졌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부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거품은 언젠가 꺼지기 마련이었습니다. 버블이 붕괴되자 수많은 기업과 은행이 도산했고 일본 경제는 장기 불황에 빠졌습니다. 여기서도 쉽게 얻은 부의 대가라는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잊는 순간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쉽게 얻은 부는 장기적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장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교육,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경제 성장에는 필연적으로 순환이 존재합니다. 임금이 오르면 생산비가 상승하고 경쟁력은 다른 저임금 국가로 이동합니다. 이때 산업 구조를 고부가 가치로 전환하지 않으면 쇠퇴가 시작됩니다. 셋째,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례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독일이 전쟁의 폐허에서 산업 강국이 된 것은 교육과 기술 개발 덕분이었습니다. 스위스가 금융과 정밀 산업을 키운 것은 자원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위기의식이 혁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어떨까요?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 단기간에 이뤄낸 경제성장,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안심하게 만들지는 않았을까요? 저금리와 유동성이 넘쳤던 시기에 빚을 내어 자산을 사들이는 모습은 일본의 버블기와 닮은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일본이 버블을 무너뜨린 뒤 고령화와 소비 부진에 빠졌던 것과 달리 우리는 아직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 혁신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IT 산업, 배터리,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산업의 가능성이 여전히 큽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위기를 준비하고 산업을 고도화할지 아니면 안일함에 빠질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쉽게 얻은 부의 달콤함은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 수많은 사례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스페인의 금, 중동의 석유, 일본의 버블은 모두 단기적 풍요가 장기적 침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나라는 자원 대신 기술과 사람에 투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무조건적인 공포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부의 순환과 쇠퇴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환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입니다.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부는 얼마나 쉽게 얻은 것인가? 그리고 그 대가는 무엇일 것인가? 우리는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남겨두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